자, 경우의 수 지금부터 받고 시작할게요. 157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157페이지. 157페이지 시작한다. 질문? 어? 여기 숙제 아니었나? 네. 아, 질문. 질문. 15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약속 지켜. 우리가 과제 내준 만큼 똑바로 해온 사람이 우리 반에 2명, 3명? 밖에 없어. 157 질문 없나? 158 질문. 다음에 여기 숙제 돼 있나? 저것이 그냥 한이는 돼 있어? 네. 159. 159. 지불 방법, 지불 금액, 그리고 어떤 길 찾아가는 경로 찾는 방법. 한이 없고? 숙제 160페이지까지였나? 네. 그럼 160 마지막 페이지 질문. 여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낙일만한 내용 많아. 왜 숙제들을 안 해? 색칠하기 문제 중에서도 쉽지 않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1098번, 1099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용도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 곱셈이나 덧셈으로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 그래서 직접 수용도라고 하는 그림 가지고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나중에 와서 시험 임박했을 때 모른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 받아볼 테니까 꼭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하나는 하고 넘어갈게. 160페이지에 거기 유형 8번 발전 유형이라고 적혀있지? 사실 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발전 유형 8번에 언니 와 책이 없어요. 왜? 집을 못 들였어요. 집에 있던 거 아니야? 어디 있다? 밖에 오늘도 그냥 수업 시작도 그냥 삐걱 그냥 아니 그런 교재 없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또?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지. 오케이. 네. 없어.
그렇게 해줄게. 자, 완전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은 뭐라고 됩니다. 대신 내용은 이런 거야. 거기 1100번이나 1101번에 있는 문제처럼 그냥 필기는 그냥 문자로 볼게. A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뭔가 뭐 물건이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 번호가 있습니다. 뭐 A1, A2, A3, A4 이렇게. 그리고 그 녀석의 각자 짝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소문자 AN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A1과 large A1과 짝이 되는 건 small A1, large A2와 짝이 되는 건 small A2. 그래서 짝을 지어줄 건데, 짝을 지어서 나열을 할 건데, 들어봐. 나열을 할 건데, 나열하는 규칙은 딱 하나. 절대 자기 것이 아닌 것들끼리. AN과 소문자 AN이 일치하지 않도록. 경우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시험을 봤어. 그리고 답지를 선생님한테 제출한 상태고, 근데 그 답지를 선생님이 갖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한 명한테 하나씩 나눠줄 거야. 대신 조건은 채점하는 답지가 자기 것의 답지가 아닌 경우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또는 내가 뭐 모자를 쓰고 왔어. 여러분들이 다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모자를 바꿔서 나눠가는 방법. 대신 조건은 자기 모자는 자기가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1100번 문제 봐봐. 1100번 문제 따로 적지 않을게.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는데 1, 2, 3, 4를 가지고서 A1부터 A4까지 배열을 해줄 거래. 그런데 조건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4개의 인수를 곱한 결과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곱해서 0이 안 되면 전부 다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 결과가 뭐냐? A1은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A2는 2가 되면 안 되고 A3 3이 되면 안 된다. A4 4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아까 말했던 시험지, 답지, 채점할 때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채점하는. 모자를 바꿨을 건데 자기의 모자가 아닌 남의 모자로만 바꿔 쓰는. 뭐 그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 요거 번호를 같은 것들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거 보통 일반적인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해봐. 이거 동시에 발생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A1은 1, 2, 3, 4 중에 하나씩 가져갈 건데 A1은 절대 1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1이 가져갈 수 있는 숫자는 2, 3, 4 세 가지겠구나.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 다음부터 바뀌게 되죠. 세 가지 곱하기. 그럼 A2가 누구를 가져갔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만약에 A1이 얘를 가져갔다면 A2가 가져갈 수 있는 건 1, 3, 4 다 가능해. 세 가지가 다 가능하죠. 하지만 A1이 1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A1이 가져갈 숫자가 1이 아니고 2도 아니고 만약에 얘를 가져간 경우라면 이 중에 얘를 가져간 경우라면 A2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얘 가져갔으니까 빼야 돼. 기본적으로 얘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두 가지로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게 지금처럼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는 곱의 원칙으로 계산을 해서 얘는 몇 가지고 얘는 몇 가지고 얘는 몇 가지 몇 가지니까 그렇게 가능한 가지수를 곱하면 정답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지금 이 문제는 시작부터 꼬이게 된다는 거지. A1이 누구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A2 또는 A3, A4가 가져갈 수 있는 값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곱셈이나 덧셈으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수열이라는 녀석인데 이렇게 덧셈이나 곱셈으로 쉽게 계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직접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 근데 그 직접을 어떤 방법으로 수형도라는 이름의 가지치기. 뭐 가지치기라도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찾는 거야. 찾아볼게. 잘 봐. A1이 A2가 A3가 A4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을 직접 좋은 말로는 좋은 말 아니지만 노가다 뛴다고 하지 직접 찾는 거야. 우리가 멋들어진 곱셈이나 덧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A1이 가져갈 수 있는 숫자는 1 빼고 다 줘. 뭐야 이거? 이거 소문자였구나. 그냥 이거 똑같은 거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럼 A1이 취할 수 있는 숫자는 누구? 2, 3, 4 취할 수 있지. 여기 선생님 조그맣게 만든 이유.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만큼 이 경우에서도 같은 가지수만큼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거 한 가지 경우만 찾으면 끝나겠지. 그럼 A1이 2를 가져가면 남아있는 숫자가 누구지? 1, 3, 4 남아있는 거 맞아? 그 1, 3, 4는 A2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숫자니까 A2는 2만 알면 되거든. 근데 2는 이미 A1이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1과 3과 4를 A2는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A1이 2를 가져가고 A2가 1을 가져가면 남아있는 숫자 누군데? 3, 4. 그 3, 4를 얘네들이 어떻게 가져가면 돼? 4, 3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경우는 어떤 숫자들 남아있는 거지? 1, 4. 근데 얘는 4를 못 가져가니까 얘가 4를 가져가고 얘가 1을 가져가게 해주면 돼. 그 다음 2, 4가 4인데 남아있는 숫자가 1, 3이야. 근데 얘는 3을 못 가져가니까 남아있는 숫자 중에 1을 4한테 주고 3을 A4한테 주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A1이 2를 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3가지가 존재한다. 그럼 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몇 가지 나오겠어? 3가지. 이것도 몇 가지 나올까? 3가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다시 수영도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1100번에 어울리는 문제의 가지수가 9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직접 찾는 거야. 준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9가지인데 선생님이 이걸 왜 했냐면 이 완전순열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럼 이 완전순열에서 내용은 그거지. 그냥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바꿔 가져가는 거 말하는 거야. 맞습니까? 맞니? 그럼 그 바꿔갈 때 이건 지금 문제지만 선생님이 그냥 이걸 사람으로 해볼게. 몇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이 답지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인원수가 1명, 2명, 3명, 4명 여기까지 외워주면 될 것 같은데 5명일 때 시험을 본 사람이 5명까지일 때 그럼 이때 경우의 수는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바꿔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시험 몇 명 봤을 때? 1명 봤어. 그럼 답지도 몇 개 있어. 그럼 그 답지를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지? 0가지죠. 이거 0가지. 2명이 시험 봤어. 다 퍼센트 할 거야. 몇 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냥 각자 바꾼 시험지 바꾸면 그게 끝나는 거니까 3명이 볼 때는 몇 가지가 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완전 순열에 해당하는 인원수 또는 물건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정답이 9가지. 그리고 나온다면 최대치로 나온다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구경하면서 저 5개 또는 5명을 넘어간 문제를 본 적은 없거든요. 5명까지 외워줄게. 그게 몇 가지냐? 알고 있는 사람이니? 44가지. 44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조차도 수영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럼 얘들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리고 그 5개를 나열하고 나서 내가 한 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이 한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가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11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11가지가 나오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 거니까 얘랑 똑같은 가지수가 4번이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44가지로 말한다는 거지. 실제로 수영도를 그렸을 때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한 정답의 개수가 11가지가 된다는 건 원래 직접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잘 기억해줘. 서술형이나 내가 논리적으로 풀고 있는 걸 누군가한테 보여줄 필요 없이 답만 맞춰도 상관없는 문제라면 이거
외워서 봅시다. 외워서. 잘 외워줘. 쉽게 그냥 정답만 빨리빨리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게 맞겠고, 그러기 싫은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방법이 뭐야? 수영도로 직접 찾는 거야. 직접 찾는 거.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자, 문제 말랍니다. 대문자 ABCD랑 소문자 ABCD를 짝을 지어줄 겁니다. 근데 조건은 같은 종류의 알파벳 길이는 짝이 되지 말아야 되는 조건으로 짝을 지어야 된다면 정답 몇 가지? 44가지라고. 44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걸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A, B, C, D, E. A가 가져갈 수 있는 거 A 빼니까 B, C, D, E. A가 B를 가져가면 남아있는 게 A, C, D인데 B는 이 소문자 B는 이미 A가 가져갔으니까 여기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E도 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남아있는 문자가 CD이잖아. CD인데 C는 자기 거 못 가져가는 거니까 얘는 D하고 E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위로 와서 남아있는 문자를 누구한테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건지를 하나씩 체크해 나가다 보면 그 체크를 여기까지 끝내다 보면 믿어도 돼. 11가지가 나오게 된다고. 그 11가지가 얘한테도 반복이 돼서 정답이 44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외워서 풀면 풀이하는 과정을 보일 필요 없는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정답을 그냥 빠르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변형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이들 중에 한 개는 같은 알파벳, 나머지 4개는 다른 알파벳으로 배열이 되는 문제를 풀고 있다면 어려워. 얘들아, 이게 싹 다 자기랑 관련 없는 알파벳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같은 알파벳으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그럼 먼저 누가 같은 알파벳으로 짝을 지을 것을 정해야 되는 거 맞니? 그럼 한 종류가 같은 알파벳으로 짝 지어줄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이거잖아. 얘가 짝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짝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아니면 얘가 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5가지. 먼저 같은 알파벳으로 짝을 이룰 수 있는 경우를 찾아놔. 5가지 중에 하나. 그럼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았어? 짝 뺀 거 2개 빼놓고 몇 개 남았지? 2개 빼놓고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남았어. 그 8개는 자기랑 같은 알파벳으로 짝이 돼야 돼? 다른 알파벳으로 짝이 돼야 돼? 다른 알파벳으로 짝이 돼야 돼. 그런데 말했지. 이렇게 인원수를 생각하면 인원수가 4명일 때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B, C, D, E에서 얘 소문자 B 빼고 C, D, E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그렇게 찾아도 되고 외웠다면 여기가 9가지 있는 걸 적어서 풀어도 되고. 그럼 정답은 몇 가지로 말하면 되겠어? 아니 이건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45가지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같은 짝이 되는 조합이 5개 중에 한 조합, 5가지. 나머지 남아있는 알파벳 8개는 각자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수영도를 이용해서 풀던 외워서 풀던 그거에 맞게 정답을 기록해주면 돼요. 그런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선생님은 여기를 외우고 있거든요. 이거 인원수는 어차피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0, 1, 2, 9, 44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0, 1, 2, 9, 44 인원수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가지수는 0가지, 1가지, 2가지, 9가지, 44가지.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좀 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좀 열심히 해야지. 뭐 지금 한이야 숙제 다 한 상태에서 질문이 없으니까 한이는 된 건데 나머지 학생들 지금 오늘 이렇게 그냥 넘어간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분명히 또 있다. 맞추면 다행이지만 못 맞추면 요 잠깐 몇 분 동안의 수업을 놓쳐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잖아. 얼마나 아쉬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일단 오늘은 넘어가. 더워 죽겠는 사람인 것 같아. 야, 잠깐만 더 틀어볼까? 그러니까 일찍 와서 땀 좀 식혀놓고 수업 준비도 해놓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체육대회 있었다? 대회가 있었다고? 아니요, 그 e스포츠라고 인터넷? 그 브롤스타즈 대회를 했거든요. 뭔 스타지? 그 핸드폰 게임이 있는데 맨날 신청만 하는 거? 네, 그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오늘 원래 5교시인데 혹시 은율이도 그걸 했어? 네. 저희 진짜 그냥 우승했어요. 우승했어요. 둘이 같은 팀이야? 네, 같은 반이에요. 그거 하고 이제 원래 5교시 기준으로 가격 보충을 잡아놨었는데 이제 6교시 때 끝나면서 그 과외 시간이 좀 밀려가지고 게임 우승 말고 둘 다 수학 100점 맞았어요 라는 말 듣고 싶어. 숙제 다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 복습하자. 뭐 깊게 할 것도 아니야. 순열. 수학에서 말하는 순열의 의미가 뭐지? 저 열이라는 말은 나열한다는 얘기야. 주의서 앞에 있는 수는 뭐야? 순서대로. 순서를 중요시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말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이미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또 알고 있겠지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다른 단어들을 써서 문제를 많이 표현하죠. 어떨 때는 줄 세워. 또 어떨 때는 뭐도 있을까? 뭐 예를 들어볼게. 세자의 자연수만 또는 여러분들 뭐 사전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사전식 대회. 여기에 순서대로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줄 설 때 선생님이 맨 앞에 서 있느냐 두 번째 서 있느냐 세 번째 서 있느냐 다 달라.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똑같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이 몇 번째로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연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는 세 자리를 예를 들어봤는데 100의 자릿수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2가 들어갔죠. 그 2가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다 달라. 이게 다 순서대로 내야 된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사조식 배열도 마찬가지야. 어떤 알파벳이 먼저 있고 어떤 알파벳이 나중에 적혀 있느냐 또는 어떤 자음이 먼저 있고 어떤 몸이 뒤로 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경우가 다 달라지는 이걸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순열을 NPR로 표현하죠. N은 인원수, 줄을 서는데 필요한 인원수. R은 그 인원들 중에 실제로 줄을 서는데 참여하는 인원수.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N명 중에 몇 명을 N명 중에 몇 명을 R명을 모아하는 방법,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 순서대로 나열하는. 근데 이거 배성호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순열이라는 이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고 있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선행을 하면서 처음 배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 공부한 적 있지. 그때도 순열이라는 말 또는 조합이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이미 그거에 관련된 문제는 풀고 있었을 거라고. 이거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만큼만 3명만큼만 순서대로 나열, 줄 세우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준비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럼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야? 5명 중에 3명 들어가면 되죠. 맞아? 남아있는 인원 몇 명이야? 4명 중에 1명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남아있는 3명 중에 1명이 마지막 세 번째 자리.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도 문자랑 헷갈릴까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예를 들었어.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느냐? 5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면 된다. 언제까지 곱하면 되느냐? 줄 서야 되는 인원수가 몇 명? 3명. 그래서 하나씩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곱해 사용되어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시작하는 숫자는 얘부터 곱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는 얘가 될 때까지. 그럼 n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숫자가 몇 개가 될 때까지? 얼개가 될 때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얘들아? 근데 그 곱해야 되는 마지막 얼번째 숫자가 누구냐? 얼번째 숫자 누구게? n부터 시작하면 다들 이거 착각 많이 해. n-1이 얼번째 숫자라고 착각한 사람들 많거든? 맞아. 플러스 1을 해줘야 이게 정확하게 얼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개념을 좀 답답하게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왜 이게 더 계산이 돼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사실 저건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지. 진짜 얘부터 시작했을 때 얼번째 숫자가 얘가 맞아. 여러분들 개수 세는 거 알고 있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 1 더하기 개수라고 그랬어. 맞습니까? 맞니? 네. 그러면 n-n 날아가고 마마 r은 플러스 r로 바뀌고 마일과 펄리는 사라지고 그게 월계가 되는 게 나거든. 그래서 여기에 왜 1이 더해져 있느냐가 궁금해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숫자를 1씩 빼서 적어 나갔을 때 얘가 얼번째 숫자라는 걸 기억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수녀를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도 웬만하면 쓰는 방법이 있잖아. 얘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얘가 될 때까지. 이거 몇 명을? 10명을? 몇 명 뽑아서? 4명 뽑아서 줄 서 있는 거. 그럼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줄 서 있는 거지? 4명이 줄 서 있는 거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몇 명 중에? 10명 중에, 그 다음 9명 중에, 8명 중에 숫자의 개수가 4개가 될 때까지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게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어렵잖아. 대신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학교 때하고 좀 구분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너도 게임하러 왔어? 아니요. 브루스탄 거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서 조사. 형이 왜 늦은 거거든요? 저 가정약속 때문에 늦었어요. 가정 약속은 뭐야? 아, 저 밥 먹기로 했는데 좀 늦게 끝나. 밥은 먹었어 그래서? 예. 엄마랑? 그럼 가족들이랑 같이. 더워?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순열이라는 걸 배우면서 계승, 원래 원어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어떤 비유지.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n 팩토리얼. 이것도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정의니까. 정의는 약속이라서 이유가 없어. n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은 n이라고 하는 자연수부터 1씩 줄여나가서 그 줄어든 숫자가 얼마가 될 때까지? 얼마가 될 때까지 얘들아?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그 숫자의 결과를 우리는 n 팩토리얼 또는 n의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사실 계승이라는 말을 쓰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뭐 계승도 맞는 말이고 팩토리얼도 맞는 말이니까 이게 이 느낌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호의 약속이야. 됐어 얘들아?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 n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게 nPR이었지? 그런데 나는 이 계산을 계승으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팩토리얼을 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돼? 1이 될 때까지. 그럼 얘들아 좀만 더 추가해 볼게. 여기다 1 더 빼면 얼마지? n-r 1 더 빼면 n-r 이렇게 계속 빠진 거 맞아?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1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n 팩토리얼이라 부른다. 아 왜?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순서대로 다 곱한 거니까
하지만 NPR이라는 계산에 여기까지 계산된 게 NPR이 아니라 NPR은 여기까지만 계산된 게 NPR인 거 맞아? 그럼 일단 팩토리얼을 쓰고 싶어서 여기까지 다 진행하긴 했어. 그런데 NPR과 같은 의미를 가진 정답이 되려면 계산은 여기까지만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불필요하게 곱해져 있는 거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그 불필요하게 곱해진 걸 다시 뭐 해야 되지? 나눠주면 되겠지. 그 얘들아, 이걸 뭐라고 부르게? 봐봐, 누구부터 시작해서? n-r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한 거니까 그걸 수학에서는 n-r이라는 숫자부터 시작되고 있는 계승이라고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맞아? 다시 n팩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저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그런데 NPR은 여기까지만을 정답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n팩에서 불필요하게 곱해져 있는 이 부분만큼을 한 번 더 나눠야 된다. 근데 이 나눠야 되는 이 식을 수학에서는 n-r부터 시작되는 계승, n-r 팩토리얼을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할게.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누가 원해도 이게 맞아. 선생님도 100문제면 100문제 모두 적어 묶어서 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팩토리얼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간혹 이렇게 푸는 방법도 익힐 필요는 있다. 수녀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야. 주풀이는 얘가 될 거고 문제 유형이 좀 독특하다면 선생님은 이 방법도 사용을 할 거라는 거.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암기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이거 NP0 N명 중에 몇 명 뽑아서 0명 뽑아서 줄 서라는 얘기거든. 근데 뽑는 게 0개인데 순서대로 나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게 순열의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계산은 말이 된다. 이걸 얼마로 계산한다? 1로 계산한다. 이거 말은 안 돼. 아니 N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라니 뽑지도 않아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말이 되냐?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말이 된다는 거. 해볼까? 이걸 계산해볼게.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했거든. 맞습니까? 그럼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면 요거 해볼게. N-R이 얼마야? 여기서는 N-R이 N이야. 분자에 있는 N도 그냥 N이고 다시 봐봐. N에서 얼마큼 뺀 것에 대한 계승분에 이 전체 인원수에 대한 계승이 정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같아. 분모분자 같으니까 얼마겠어?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잘 기억해줘. 말은 안 되지만 계산에서는 말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이거 몇 명 중에? N명 중에 N명을 다 뽑아서 줄 세운 거니까 처음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N명 중에 N명 다 세울 거야. 첫 번째 올 수 있는 인원수 몇 명 중에? N명 중에. 그 다음 N-1명 중에. 그렇게 있는 인원 전체를 다 줄 세울 거니까 마지막 줄에는 남아있는 한 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N팩토리얼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N명 주어져 있는 인원을 다 줄 세울 때는 N팩토리얼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우리 이 계산 좀 따와보자. NPN이라는 건 여기 얼저기에 N이 있을 때 N-R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이 분모 자리가 지금은 N-N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0팩토리얼로 계산이 돼. 그리고 분자는 똑같이 N팩토리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계산한 결과는 얘가 돼야 돼.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 말은 안 되잖아. 계승의 정의가 뭔지 알아? 어떤 자연수부터 1이 될 때까지 계속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곱한 결과를 계승이라고 불러. 그런데 갑자기 0팩토리얼이라는 게 나와. 0팩토리얼은 계승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말은 안 되지만 계산에서는 1로 유효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납득하라는 게 아니야. 아, 말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0명을 뽑아서 나열하라니.
0부터 시작하는 계승을 계산하라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계산할 때 얘네들을 전부 1로 놓고 푸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줘야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가 순위에 필요한 간단한 개념들이죠. 근데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절대 잘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이걸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여러 개의 유형들을 푸는 방법들을 또 열심히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시작해볼게. 161페이지는 그냥 싹 다 숙제로 해요. (162페이지) 가보자. 162페이지 시작합니다. 유형 9번도 싹 다 숙제로 해오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골라서 풀 문제들은 유형 10번부터 해볼게. 1128번 시작해봐. 1128번. 어려우지 않을 거야. 빨리빨리 풀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서. 자, 가자.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대? N군데가 있대, 맞아? 그 중에 몇 개의 관광지를? 3개의 관광지를 방문할 건데 차례대로 방문할 거래. 그 말은 같은 관광지라도 이 관광지를 몇 번째로 방문했는지를 다르게 보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게 순열 문제야, 얘들아. 선생님 말에 수긍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해. 차례대로 방문을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관광지를 몇 번째 방문했는지도 다르게 보겠다는 뜻이라고. 맞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할까? 첫 번째 방문할 관광지, 두 번째 방문할 관광지, 세 번째 방문할 관광지. 첫 번째 방문할 관광지 몇 군데 중에? N군데 중에 하나 방문하면 되겠죠. 두 번째 관광지는 N-1군데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돼. 세 번째는 N-2개의 남아있는 관광지들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표현되면 줄 설 수 있는, 얘들아 이걸 내가 사람으로 바꿔볼게. 줄 설 수 있는 사람이 N명이 있는데 N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지금은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N명의 사람들 중에 3명 뽑아서 순서대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숫자가 몇 개가 될 때까지? 3개가 될 때까지. 그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된다? 212.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이제 이것만 풀면 돼. 이거 몇 천 방정식이야? 3천 방정식 전개해서 인수분해서 풀면 되는 거 맞니?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N은 어차피 무슨 수니까 자연수인데다가 얘들아 이거 연속한 3개의 자연수 맞아? 그럼 연속한 3개의 자연수 적당히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210이 되는 숫자를, 아니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연속된 3개의 자연수로 분리해 보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N에 한번 5 넣어볼까? 5, 4, 3 계산해볼까? 5, 4, 4 계산해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해봐. 안 되면 6 넣어볼까? 6, 5, 4 아니면 7, 6, 5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분명히 정답이 맞을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멋들어지게 푼다고 해서 전개해서 3차방정식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고 풀 이유 없이 어차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단만 찾으면 되는 거라 그냥 숫자 대입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 여기 봐봐. 이거 7, 3, 21 7 곱하기 30 어라! 바로 나오네. 32 6 곱하기 5죠. 그래서 7, 6, 5가 정답이야. 얘가 7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찾는 게 n이었던 거니까 정답 5번. 선생님이 설명이 너무 길었지? 여러분들 금방금방 잘 풀었을 텐데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 혹시 아직까지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 뭐 아직까지라는 말이 좀 무섭하네. 배운 게 한 번밖에 없었을 텐데 기억해줘. 순열에서 이웃을 해야 된다,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유형의 두 가지 어떤 그 유형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기억합시다. 외워. 이웃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제일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제일 마지막에 줄을 세웁니다. 이웃을 해야 되는 문제들, 다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무조건 저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 하지만 일반적인 풀이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웃을 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걔네들 먼저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이웃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은 이웃을 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세워놓고,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애들을 제일 마지막에 나열을 해라. 그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다. 이거 선생님이 두 문제 풀어주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 갖도록 하자. 칠판가 1125번 집중해줘. 됐어? 이때 질문. 누구는 이웃해야 된다? 모음끼리는 이웃해야 된다. 이거 한 번만 익히면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모음이 누군데 지금? A, E. 요거 두 개 있는 거 맞습니까? W는 모음이 아니죠? 그럼 첫 번째 A, E 먼저 나열을 해. A, E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얘들아, A하고 E가 있어. 그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일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맞겠지? 맞습니까? A, E도 있을 거고 E, A도 있을 거니까 이거 순열을 표현해줘. 두 개 중에 순서대로 두 개 모두를 나열하는 문제. 아니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 정답이 되는 게 맞아. 솔직히 이 정도를 계산하는데 이걸 2P2로 적는 건 솔직히 좀 하수 느낌이 나긴 하지만 두 가지 이 말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두 번째 누구는 이제 세워놨어? 모음은 세워놨잖아. 그럼 그 세워놓은 모음을 이제부터 한 명으로 간주해라. 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됐어? 맞니? 그럼 A, E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남아있는 자음이 누군데? N, S, W, R. 그럼 현재 몇 개의 문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지? 개수는 6개지만 얘를 몇 개로 생각할 거라고? 한 개. 얘 가뜩이나 먼저 미리 세워놨는데 다시 떨어뜨릴 이유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절대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걸 한 명으로 또는 한 개의 알파벳으로 간주를 하라. 그래서 나열된 알파벳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5개가 되도록. 얘들아 5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중에? 여기 이렇게 나열할 거야. 나열할 거야. 근데 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얘 중에 하나니까 5가지. 맞아?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걸 뭐라고 불러? 5 팩토리얼 가지. 5의 계승가지. 순열을 표현하면 5 P 5가지. 누가 이렇게 졸고 있나 보네. 정신 차려라. 5 P 5가지. 그래서 먼저 모음부터 나열하는 게 몇 가지라고? 2가지. 그리고 그 나열된 모음을 하나로 간주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문자들과 다 같이 또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5의 계승까지. 5의 계승까지 몇 가지인데? 얘들아 5의 계산 어떻게 해야 돼? 5부터 얼마까지? 1까지. 5, 4, 3, 1 다 곱한 거 얼마야? 120이죠? 120. 이거 120이야. 그래서 정답
모음 먼저 나열하는 거 두 가지에 나열된 상태에서 나머지랑 같이 배열하는 게 또 120까지. 그래서 240까지가 정답이 된다는 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이웃해야 되는 것부터 해라. 제일 마지막에 뭐 해라? 걔네들 끝났으면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한 묶음으로 본 상태에서 나머지와 함께 같이 나열을 해라. 이게 이웃이 돼야 되는 조건의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라는 거지. 그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번 해볼게. 집중.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힘들어해? 여자 몇 명? 여자 몇 명? 1133번. 여자 3명. 선생님 이름 붙여볼게요. 여자 A, B, C. 남자 몇 명? 남자 4명. 남자 4명. 이름 붙여볼게. 소문자 A, B, C, D. 자, 그럼 제일 센 기초 문제. 여러분 기명서 만약에 1번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네. 7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7팩토리얼까지. 7명 다 줄 서는 거 맞습니까? 7팩토리얼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고. 질문. 누구는 이웃하지 말아라? 여학생은 이웃하지.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세워라? 남학생부터 세워라. 7번. 자, 남자 몇 명인데? 4명 줄 서야 되면 몇 가지? 4팩토리얼까지겠지. 4팩토리얼까지 맞죠? 맞잖아. 첫 번째 남자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2명 중에 1명 중에 이 A, B, C, D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24가지가 있는 거야. 4, 3, 2, 1 곱한 거 가질 수만큼 있다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자, 핵심은 뭐라고?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 그럼 걔네들을 어디다 세우냐? 지금 어떤 애들이 먼저 서 있지? 남자들이 서 있잖아. 그럼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 서 있는 남자들 사이에다가 여학생이 몇 명씩? 한 명씩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렵지 않아. A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5자리 중에 한 자리 들어가면 돼. 이 중에 한 자리에 A 들어갔어. 그럼 두 번째 여학생 B가 들어갈 자리는 4자리. 왜? 한 자리는 이미 A가 들어갔어. 그 자리에 B가 또 들어가면 그때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게 되는 게 맞아? 그래서 한 자리 넣었으면 두 번째 여학생이 그 들어간 자리를 뺀 남은 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 남자들 사이에. 그리고 C가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 3자리. 그래서 남학생들 틈틈이 한 명씩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 60까지. 그럼 정리. 남자들 먼저 서는 게 몇 가지? 24가지. 그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한 명씩 들어가는 게 몇 가지? 60까지. 이 둘은 덧셈으로 곱셈으로? 당연히 곱셈이지. 남자 여자 동시에 서야 되잖아. 이거 절대 덧셈이 아니겠죠? 6 곱하기 24가 144니까 정답 1440까지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어요. 힘들어하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이 새끼들 그냥. 첫 번째 사람은 좀 쉬는 시간 빨리 가서 그러면 좀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다시 합시다. 필기들 해놓고 쉬어라. 이제 무슨까지 했으면 그냥 게임 접어야지. 교환이랑 있으면 너무 좋네요. 많이 쉬었잖아. 그래서 최성은 안 나요? 수건이 오늘 장례식 끝나고 올라오는 길이라서 피곤한가 보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잖아. 자, 이제 졸지 말고 다운아. 김다운. 대윤아. 일단 대윤이가 아닙니다. 태훈아. 정신 차려. 한이도 졸면 안 돼. 자,
시작할게. 1132번이랑 1135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봐. 정신 차리게. 이거 푸는 거 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니 춥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덥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라는 거야. 너희들 또 추워? 저기 뒤에 있는 학생들 추운가 봐. 더워요. 너는 맨날 덥다고 하잖아 맨날. 근데 덥긴 해요. 더워요. 아니 얘는 여름이었어요. 추워요. 오자마자 땀을 흘려요. 얘가 이상한 거예요. 늦게 오세요. 조금만 잠깐 한 5분 정도만 풀고 또 끄잖아. 좋습니다. 정신 차려. 32번하고 35번 질문할 거야. 기본 틀은 절대 잊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본적인 풀이보다 더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한테 일단 먼저 갖춰야 되는 능력치는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잘 풀 수 있는 학생들. 간혹 가다가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썼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 모든 문제가 그러시겠지. 절대값도 기본적인 풀이가 있어. 근데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 절대값 문제들도 있고. 물어볼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 씩씩하게 그냥 모르겠다고 대답해. 자, 시작해볼게. 대윤이부터 먼저 해볼까? 대윤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저 묶어요. 어? 묶어요. 뭘 묶어? 어른 4명 있는 거. 어른 4명을 묶는 게 아니라 어른 4명부터 세워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 아이, 어른 먼저 세워놓고 묶는 거야. 네. 그럼 어른 4명 세우는 방법. 대윤아 뭐라고? 4팩토리얼 몇 가지야? 24. 24가지.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은 지우가 뭘까? 지우야,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지금 이웃을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른 4명을 먼저 줄을 세워놨거든. 이제 이 어른 4명들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미리 세워놨던 A, B, C, D를, 물론 이게 A, B, C, D인지 A, C, B인지 B, C, A인지 C, D, B, A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24가지가 적혀있는 거야. A, B, C, D를 붙여놓는 방법이 24가지가 있는 걸 미리 체크해 놓은 거고, 그렇게 A, B, C, D를 붙여놨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린이 N명 까지 이제 한꺼번에 줄을 세워주면 돼. 대신 어른 4명은 몇 명으로 앉아서? N명으로. 그럼 이제부터 줄 서야 되는 애들은 몇 명이 되는 거야? N. 맞아. 그럼 이 N 플러스 1명은 1명, 2명, 3명, 4명에서 얘가 N명, 그리고 여기 1명 더니까 N 플러스 1명을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라서 몇 팩토리얼?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N 플러스 1명이 싹 다 1명도 빠짐없이 다 줄 설 거니까 N 플러스 1팩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전체 인원이 현재 N 플러스 4명인데 N 플러스 4명의 인원들을 다 줄을 세울 건데
어른 4명이 붙어있는 상태로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계산한 것처럼 어른 붙이는 방법 곱하기 어른 붙인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줄 세우는 방법. 이게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근데 그 정답이 몇 가지가 되길 바란다? 576. 얘들아 576이 누구의 제곱이었더라? 24를 그럼 약분하면 누구만 남는 거야? 24. 따라서 n 플러스 1의 계승이 24가 되는 거고 24는 누구의 팩토리얼 값이더라? 그래서 n은 얼마? n은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필기들 하시고 1135번 다음 친구들한테 또 질문할 거야. 좋은 의견들 대답들 할 수 있기를 부탁할게요. 모르겠으면 또 모르겠다 대답하시고 1135번 집중해서 풀어봐. 풀면서 잘 들어줄래? 한 번만 더 말할 테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유시켜야 될 때는 무조건 걔네들 먼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은 누군가는 절대 붙어있으면 안 된대. 그런 애들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분명히 말했어. 그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 풀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천백사조 많이 생각들 해봐. 해석을 선생님이 해줄게. 4명이 앉으면 돼. 8개 중에 4명 앉을 건데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4명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앉아있네. 의자에 앉아야 되는 4명이 모두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명 모두 그 사이사이에 최소한 의자가, 개인 의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걸 이 문제의 유형에 맞게 표현한다면 4명 모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들 1시간 충분한가? 한번 물어볼까? 싸구려 언어 수준으로 한번 적어봤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풀 때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일 마지막에. 그럼 누굴 먼저 세우느냐? 이웃을 해도 이웃을 안 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식대로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한이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방법 설명해 줄 수 있어? 모르겠어? 은유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준서 모르겠어요. 눈빛 봐 눈빛 봐. 네야 대윤이 다시. 지우야 웃으라는 게 아니라 대답해달라는 건데. 자 간다. 지금은 의자가 몇 개 있어? 8개 있어. 그 8개 중에 몇 명의 학생이 앉는 거지?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파는 거야. 이미 의자가 나열되어 있지.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나열되어 있는 의자를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한다면 이 4명을 1번부터 8번 자리 중에 몇 번 자리를 앉힐지를 막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힘들어져. 이거를, 이 그림을 다 무시해서 의자가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 의자 8개가 그냥 내팽개쳐져 있어. 이렇게 얘네들이 처음부터 줄을 서 있지 않은 상태로 모여있던 것처럼 의자도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됐어? 그럼 이제부터 내가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할 겁니다. 근데 의자 8개 중에 4개는 한 명씩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 자, 지금 상상해봐. 의자 4개가, 이 의자 8개가 헝클어져 있는데 그 8개 중에 일단 앉아야 되는 4명이 의자 1개씩을 집어넣은 상태야. 됐니? 선생님 봐야지. 아직까지 나열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건 누구지? 자리 안 무슨 의자? 빈. 그렇지. 첫 번째. 빈 의자부터 나열을 해. 왜? 무조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 제일 마지막에 서는 거거든. 그럼 붙어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도 되는 애들이 누구야? 바로 빈 의자다. 빈 의자 4개를 먼저 나열을 해. 현혹되지 마. 이거 사실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가 뭔지 알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한 명이 앉는 경우 1번에서 여기에 한 명이 앉았을 때 여기 한 명이 앉았을 때 두 번째 사람이 어디 앉을 거냐? 여기 앉는 경우 1-1.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앉는 경우 1-2.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앉는 경우 1-3. 그렇게 해서 계속 떨어져서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직접 찾길 바라는 문제야. 이거 원래 아마 해설지에 보면 그렇게 풀리는데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그냥 해줘. 먼저 빈의자부터 나열해. 그럼 빈의자 몇 개부터 나열해? 4개부터 나열해. 이거 몇 가지 이게? 자, 문제를 잘 봐봐. 의자가 빨간 의자, 파란 의자, 노란 의자 구분되어 있어? 아니면 큰 의자, 작은 의자 구분되어 있어? 원의자, 네모의자 구분되어 있어? 아니면 다 똑같은 의자야? 다 똑같은 의자야. 다 똑같은 의자 중에 4개를 여기다 나열을 할 거야. 몇 가지일까? 얘들아, 봐봐. 이거 이게 정말 구분이 안 되는 의자야. 이거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이렇게 나열하는 거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빨간 의자, 노란 의자 있으면 빨 노가 있으면 다르지. 근데 완전히 1도 구분이 안 되는 완전히 같은 의자야. 그 같은 의자가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우좌로 바뀐 거고,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해돼? 의자가 전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의자가 몇 번째 놓여있는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몇 가지일까? 한 가지야, 한 가지. 이따가 필기할 때 이거 좀 체크 좀 잘해줄래?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의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맞잖아. 빨간 의자, 파란 의자, 노란 의자, 찢어진 의자 그렇게 해봐. 그러면 구분이 되겠지. 누가 왼쪽이고 누가 가운데고 누가 오른쪽인지.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의자일 경우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이 빈 의자거든. 근데 그 빈 의자를 먼저 나열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의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누가 들어오면 돼? 지금 의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 맞지? 4명이. 그럼 두 번째. 이거 문제가 뭐였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럼 4명의 사람 A, B, C, D가 각자 의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로 모여있는 상태거든? 맞아? 네. 근데 걔네들이 이웃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 이웃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시작한다. 먼저 A부터 들어갈 거야. 어디 들어갔냐? A가 들어갈 자리는 이 빈 의자들 사이사이에, 물론 끝자리까지 포함해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5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일렬로 맞춰서 들어가면 돼. 그럼 B는 몇 개 들어가? B는 4자리 중에 하나, C는 3자리 중에 하나, D는 ABC가 선택해서 들어간 3자리를 뺀 남은 몇 자리 중에? 2자리 중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몇 가지?
이거 1만 없을 건 500이랑 같은 거잖아. 120까지. 그래서 최종 답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비의자 4개를 먼저 나열하는 방법 곱하기 그 사이사이에 의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가는 방법 120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경험 없는 친구들은 무조건 나쁠 수밖에 없어. 왜? 그림에 나요. 이미 나열되어 있는 의자에 사람들이 들어갈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이웃하지 않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또 고민하게 되고,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찾지 않으면 정답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의자가 나열되어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끼리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일 마지막에, 그럼 누굴 먼저 세울 거냐? 사람들이 앉지 않게 될 4개의 의자부터 먼저 나열을 하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집어넣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 놓으시고, 필기 빨리 하자. 강문을 왜 안 해요? 응? 강문을 왜 안 해요? 누구? 강문. 아, 강무. 단합 때문에. 늦어도 8시 반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올 때 됐을 거야.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강무 올 거야. 네, 그렇죠. 강무하고 좀 소원이가 안 가지. 자, 그 다음 넘겨서 1136번 잠깐만 문제 읽고 선생님이 바로 질문할 테니까 빨리 읽어봐. 1136번. 대현이 뭐 하는 거야? 안 보여. 아이고, 놀다 오지 말고 안경은 좀 잘 챙겨오지. 죽어.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했어? 친구들이 다 아, 친구 집에서 놀다 온 거야? 집에서 뭐 했어? 야동 같은 거 봤어? 뭐하고 놀다 왔어? 여러 가지. 1136번 문제 읽었니? 자, 그럼 또 질문해볼게. 태원아, 1136번 한번 풀 수 있는 방법, 설계를 하는 걸 좀 보여줄래? 핵심은 몇 자리 자릿수 만드는 거야? 자, 태원아, 선생님 질문에 대답해봐. 두 번째 줄에 있는 양 끝에 소수가 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2, 3, 4, 5, 6 가지고 5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였다면, 5자리 정수면 만의 자릿수 말하는 거지? 만의 자릿수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1000의 자리? 4가지. 100의 자리? 3가지. 10의 자리? 2가지. 1의 자리? 1가지.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줄에 대한 질문만 없었다면 정답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을 거야. 맞습니까? 다들 납득할 수 있겠니? 근데 이 문제는 내용이 좀 달라. 원하는 게 있어. 어디에? 양 끝에 소수가 뭔데?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2개뿐인 수를 소수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정수를 만들 건데, 왜 정수라고 했을까? 자연수라고 안 하고. 2, 3, 4, 5, 6이 있네. 다수가 그냥 단순히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였다면 정답이 5패까지야. 5패까지. 표현하자면 5P5가 되는 거였을 테고. 맞습니까? 그런데 양 끝에 무슨 수가 와야 된다? 소수가 지금 누가 오고 있어? 그럼 잘 봐. 이걸 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먼저 양 끝에 소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3번. 5자리 만드는 건 맞는데 목적은 만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된다? 안에 자리가 그 소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얘들아, 만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누군데? 2, 3, 5 중에 하나가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소수는? 왜? 소수 3개 중에 하나는 만의 자리에 들어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2개 남았어. 여기 2가지.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지? 숫자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4, 6에다가 뭐 하나 더 남았어? 여기에 사용되지 않은 소수 하나 더 남아있는 거 맞아? 몇 개 남아있다고? 3개 남아있어. 그 3개 남아있는 거 가지고 1000의 자리 몇 가지? 3가지. 100의 자리 몇 가지? 2가지. 1의 10의 자리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소수 좀 넣어달라면 그럼 소수부터 넣어주면 되는 거지. 갖고 있는 소수들 가지고 만의 자리에 어떤 소수 넣을 거고 1000의 1의 자리에 어떤 소수 넣을 건지 정해주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수들 가지고 안에 있는 1110의 자리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몇 가지로? 36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거기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세요. 그래서 얘들아, 숙제에서 또 모르는 단어를 할까봐 미리 말할게. 1138번하고 1139번에 교대로라는 말이 있거든. 교대로. 이 교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남녀 교대로 선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남녀 이렇게 해석이. 또는 연합 이런 뜻을 바라는. 1139번은 한국, 중국이 있지? 한국, 중국 이렇게 각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서는 걸 교대로 선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갖고 한번 정답을 구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는 164페이지 잘 해봐. 고민해서 1143번 시작해보세요. 1143번. 이것도 사실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 근데 한국 사람인데 이 정도 언어 능력 없으려고. 적어도 한쪽 끝 홀수. 적어도 한쪽 끝 홀수. 이 말에 대해 이해 못할 만한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싶은데. 경우수는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경우수를 힘들게 느끼는 친구들은 사실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문제는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한 상황을 내가 숫자나 식으로 만들어내질 못해서 그게 어려운 거겠지. 아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번 또 팁을 주자면 이 문제 풀려면 한 자리 전수 6개라면 1의 자리수가 6개가 있는 건데 1, 2, 3, 4, 5, 7, 8, 9 중에 6개가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들 중에 홀수가 몇 개인지 짝수가 몇 개인지를 구분해 놔야죠.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홀수가 몇 개인지 짝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 아니고 선생님도 몰라. 그러니까 홀수의 개수가 됐건 짝수의 개수가 됐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 x나 y 아니면 a, b 치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문자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갑시다. 얘들아 적어도 한쪽 끝 홀수라는 게 무슨 뜻이지?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홀수가 몇 개는 있어야 된다?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말을 경으로 나누면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여기는 홀수 들어가는데 여기는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여기에 짝수가 들어갔지만 오른쪽 끝에 홀수가 들어오는 경우. 적어도라는 말의 진짜 뜻은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양쪽 끝 모두 홀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합쳐져서 적어도 한쪽 끝이 홀수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려면 얘들아 문자가 필요해. 문자가 6개 한 자리 될 수가 있지? 맞아? 근데 그 6개 중에 도대체 홀수가 몇 개인지 그래서 짝수는 몇 개인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 6개 중에 선생님 기준을 누구로 잡았어? 홀수로 잡았어. 6개 중에 1, 2, 3, 4, 5, 6이라서 짝수랑 홀수가 3개씩 있는 건지 아니면 1, 3, 5, 7, 9라서 홀수만 6개가 있는 건지 1, 3, 5, 7, 9는 말이 안 되네. 홀수 5개, 짝수 1개 있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짝수랑 홀수의 개수가 이 주어져 있는 6개의 자연수들 중에 몇 개씩 구성되는지 알아야 식을 만들 거죠. 맞아? 그럼 간다. 여기 공간 좀 부족할 테지만 잘 봐. 여기 홀수 넣는 방법 몇 가지? n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n가지. 그렇지. 곱하기 여기 짝수 하나 한 개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6-n개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6-n가지. 자 이제 생각해봐. 숫자 몇 개 남았지? 숫자 4개 남았어. 6개 중에 홀수 하나 썼고 짝수 하나 썼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 4개를 이 안에다가 순서대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은 목적이 뭐야? 양쪽 끝에 누가 오느냐가 핵심이야. 안에는 남은 것들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 가자. 여기 짝수 몇 개 중에? 6-n개 중에 하나. 여기 홀수 몇 개 중에? n개 중에 하나. 숫자 몇 개 남아있지? 4개 남아있을 테니까 4, 3, 2, 1까지 요거랑 같은 결과 나오는 거 맞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홀수 몇 개 중에 하나? n개 중에 하나. 여기 홀수 몇 개 중에 하나? n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n-1개 중에 하나.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 4개 또 마찬가지 중간에다가 4, 3, 2, 1의 곱으로 넣어주면 돼. 맞습니까? 이게 양끝 중에 최소한 한쪽에는 홀수가 오는 경우를 다 누적한 거지. 그럼 얘들아 계속 봐. 이 나온 경우 덧셈으로 가야 돼? 곱셈으로 가야 돼? 이건 덧셈으로 가야죠. 따로 발생하는 경우니까. 맞아 얘들아? 그럼 계산 선생님이 암산을 할게. 이거 다 될 건데 공통인수 얼마 있어? 4팩 24는 공통인수야. 그
그래서 24를 묶어서 더할게. 여기 뭐? 6n-n제곱 아니? 6n-n제곱, 여기도 6n-n제곱,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n. 맞습니까? 그럼 더하면 몇 n제곱? 아니,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n에 6n, 6n 더하면 11n. 이걸 계산하는 게 43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물론 2차 방정식 아까도 말했지만 정식으로 인수분해나 그 내용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내가 넣어야 되는 n이 자연수일 거라면 숫자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 해볼게. 요거 24로 나누면 얼마니? 요거 계산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 24로 나누면 얼마야? 내가 할까 그냥 24? 24? 192 18이구나 18 요거 약분하면 18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11n-n제곱 그러니까 n으로 묶어주면 11-n이 18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 다시 말할게.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적절한 자연수 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됐니? 네. 누구 넣었을 때 18 나올 것 같아? n이 얼마 들어가면 18 나올 것 같니? 이 느릴 거라면 2차 방정식으로 그냥 푸세요. n 자리에다 얼마 넣어주면 돼? n 자리 얼마 넣어주면 되니? 2 또는 2만 되는 거 아닌데? 구도 되죠. 그런데 n이라는 건 홀수의 개수였거든. 주어져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돼? 6개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2개지만 실제 홀수의 개수는 2개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찾는 게 누구야? 홀수의 개수였지? 맞아? 그래서 정답이 2개. 그런데 얘들아 이걸 좀 현명하게 푸는 친구들은 이거 문제 이렇게 안 풀어.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할지 예측 가능한 사람 말해볼래? 그렇지, 맞아.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온다는 말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양쪽 끝 모두 뭐가 오는 거? 홀수, 짝수가 오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 모두 짝수가 오는 걸 뺀 게 432라고 놓고 푸는 친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는 친구들. 왜?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갈게요. 전체 숫자가 몇 개였어? 6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그렇지. 전체 가지수는 6팩토리얼이야. 왼쪽에 짝수가 오고 홀수가 오고 오른쪽에 짝수가 오고 홀수가 오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6개의 자연수를 그냥 내 맘대로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이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6팩토리얼까지야. 그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하나, 둘, 셋, 넷, 5, 6. 양 끝에 뭐가 와야 된다고? 짝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 6-n.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6-n까지.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6-n에서 하나 썼으니까 하나 빼면 되겠네. 하나 빼면 몇 마이너스? 5-n까지. 그리고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으니까 그 다음 4개 여기다가 4팩토리얼 취해서 이게 432라고 풀면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는 뭘까? 같은 풀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누구의 개수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문제가 홀수의 개수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산에 사용되는 녀석이 짝수의 개수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 거라면 짝수를 n개로 놓고
홀수를 6-n개로 두면 식이 좀 더 빨라지겠지?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짝수를 n개로 놨다면 여기가 n, 여기가 n-1. n 곱하기 n-1의 4팩으로 계산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사실은 문제를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뭐 준서랑 같이 공부하다 말했지만 경우의 수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효과적인 풀이를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어울리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푸는 선택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박수를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필기하시고 조금만 더 할게요. (1144번) 질문할 거야. 빨리 1144번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어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풀이가 될지, 아니면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정답을 구하는 올바른 과정이 뭐인지를 생각해보세요. 1144번. 자, 물어볼게. 다음은 문제가 원하는 것은 홀수가 아니라 그냥 5자리 자연수만 만들면 되는 거였다면 정답은 몇 가지로 말하는 거 같지? 아니 그냥 말로만 해봐. 계산 정답 말 안 해도 되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숫자가 지금 1, 2, 3, 4, 5 5개가 있어. 5팩토리얼 가져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120까지가 정답이었을 거야. 맞니 얘들아? 근데 지금은 목적이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어떤 수? 맞아. 그래서 여기 먼저 하는 거죠. 여기 먼저. 홀수려면 1의 자리가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1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 몇 가지? 3가지. 이걸 먼저 해뒀고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홀수 3개 중에 하나 썼을 거잖아. 그러면 4개가 남았어. 그 4개는 11,110의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날만 해주면 되는 거라. 여기는 몇 가지? 4팩토리얼까지. 그래서 24 곱하기 3. 24 곱하기 3이면 72가지가 정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 뭐 어렵지 않지? 홀수 만들 건 그 1의 자리부터 신경 쓰겠다 이거야. 자, 쉬운 시간 갖기 전에 요거 필기해 놓자.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필기해 놔. 짝수 만드는 방법. 짝수 만드는 방법. 1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가 얼마면 돼? 0, 2, 4, 6, 8로 끝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홀수는 얘기 안 할게. 1의 자릿수가 누구로 끝나면 되지? 1, 3, 5, 7, 9로 끝나면 되죠. 그 다음 3의 배수 만드는 법은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더했을 때 3. 그렇지. 내가 어떤 수를 만들건 그 수를 만들 때 사용된 각 자리의 수. 각 자리의 수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52를 만들었어. 252.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니라면 사실은 3으로 나눠봐야 되겠지?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건지 나눠 떨어지는 건지 확인해보면 돼. 나눠 떨어지면 3의 배수가 맞고 나머지가 1이나 2가 나온다면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암산으로도 금방 되겠지만 숫자가 더 거대해졌을 때를 생각해봐. 그럴 때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를 더하게 9거든. 근데 그 9가 3의 배수. 이렇게 각 자리의 숫자들을 다 더했는데 그게 3의 배수다? 그럼 이 숫자도 3의 배수가 맞다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누구의 배수지? 맞아. 지금 대현이가 말한 것처럼 9의 배수도 마찬가지. 좀 이따 똑같이 적을게. 그 다음 4의 배수 어떻게 만들지? 4의 배수는 내가 몇 자릿수를 만들던지 간에 끝 두 자리. 이렇게만 되면 그 수가 4의 배수인 게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0, 3, 5, 7, 4, 8 이런 숫자 만들었어. 숫자가 커. 4의 배수인지 아니면 4로 나눠봐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확인할 필요 없이 끝 몇 자리만? 두 자리만. 48 4의 배수가 아니야. 48 4의 배수니 아니니? 48 4의 배수 맞죠? 그럼 이것도 4의 배수가 맞습니다. 얘도 3의 배수가 맞았던 거죠.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물어볼게. 5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 1의 자릿수가 0이랑 5로 끝나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잘 나오진 않는데 6의 배수 어떻게 만들까? 의견 있는 사람 말해줘. 어? 그렇지.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특징을 동시에 지키는 거. 그러니까 1의 자리는 0, 2, 4, 6, 8로 끝나면서 각 자리에 사용되는 숫자들을 다 더한 게 3의 배수가 맞다네. 그래. 지금 대현이가 말한 것처럼 여기 적혀있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6의 배수야. 좋아. 그 다음 7배수 방법 없어? 직접 해야 돼. 8의 배수도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8의 배수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거 동시에 만족해도 8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물어보지도 않아. 그건 만약에 물어본다면 직접 놔주세요. 그 다음 6번째 9의 배수. 9의 배수 누구랑 같다고 했어? 2번이랑 같다고 했지.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들의 합이 9의 배수면 돼. 9의 배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 뭐 해볼까? 2, 7, 1, 8, 0, 9. 이거 원래는 나눠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2, 7, 1, 8, 0, 9를 다 더했더니 9, 10, 18, 27 이게 27 나오거든. 근데 그 27이 9의 배수가 맞잖아. 그러면 이거 해보지 않아도 9의 배수가 맞다는 뜻입니다. 됐니? 그 다음 당연히 대답하고 남을 질문 마지막 10의 배수 어떻게 만드는 거지?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면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되게 많지? 2의 배수 만드는 방법, 홀수 만드는 방법, 5의 배수 만드는 방법, 10의 배수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생각해봐.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아이디어 잘 내서 풀 수 있도록 하자고. 잠깐 쉬었다가 적어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따 다시 들어올게. 와우. 잠깐만.
봄. 다운아, 다운아, 다운아 한 번만 더 하자. 방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김다운. 이거 뭐야? 너무 존나 재밌게 놀고 있네. 자 마지막 학교만 그러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보충이 있어. 선생님, 저 일요일에 없어요. 저 배구 되어 있어요. 일요일에 왔어요. 아 그놈의 배구 진짜 그냥. 학교. 저도 일요일날 못 와요. 이번 주 일요일날. 일요일날 몇 시에요? 똑같이 저녁 7시. 이번 주 일요일에 왜요? 저 그럼 못 와요. 야 공부해서 진짜. 이제 시험 4주 남았어. 아 진짜요? 어. 쌤, 저희 일주일 늦지 않아요? 응? 저희 학교 일주일 늦지 않아요? 또 원점도 그러는데. 저 몰라요. 도농이 6월 25일. 네. 그럼 저 일요일에 학원이 있는데. 일요일에 학원. 저도 학원 있긴 해요. 학원이 뭐 또 생겼어? 영어 학원이요. 지난 중간 때 없었잖아. 아니 바꿔가지고. 다시 바꿔. 저 원래 예? 아니 그건 좀. 뭐 저 학원 있어요. 죽여버리네. 아 진짜 일요일 7시. 일단 일요일 7시까지 지금 나눠주는 프린트 1차 프린트야. 마무리 해보면 돼. 풀면 금방 가죠. 여러분들 그 중학생 때 마플로 개고생 했잖아. 네. 그 문제수를 확 줄였어. 와. 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오! 와, 미칠 것 같은데. 32문제. 아닌가? 그럴 리가 없네. 아, 그래도 100문제는, 100문제, 150문제 넘진 않아. 60문제 주시면 금방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오기만 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진짜 30분 내로 갈 수도 있어. 안 된다면 또 해야겠지만. 네. 앞으로 보면 검사 한번 하는 거예요. 질문할 게 없다면. 오늘 며칠이지? 5월 31일. 자, 이건 잘 기억해놔.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이야. 4번이야, 4번. 4주 동안. 7시까지 해와야 되는 거 1차 프린트. 지난 말했듯이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원했던 내용을 충분히 다 소화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몇 명 제약은 다 힘들어해가지고 힘들어하진 않았지. 안 한 거지. 저는 풀어 안 되는데 다.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지키되 문제수를 좀 줄였어. 1차 프린트 풀어오면 7시에 모여서 뭐 할까요? 선생님이 답지 줄 거야. 채점하고 틀린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는 시간 잠깐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는 못 풀겠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이랑 1대1로 마무리해서 더 이상 모르는 문제가 없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가면 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배우기. 풀어오는 게 중요해. 와서 풀 생각들 하지 말고 풀어오세요. 자, 그럼 7시 안 되는 사람, 넌 배구 기권해 그냥. 인생에서 배구가 너 배구로 먹고 살 거 아니잖아. 제 유일한 취미예요. 아니 기말고사 중요하잖아, 준서야. 이거 풀고 월요일에 일찍 올게요. 안 돼. 이번 주까지 해결해야 돼. 거의 올 수가 없어요, 쌤. 그럼 토요일 날 해. 내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내일도 뭔데? 그러니까 이틀 하는 거예요. 아, 내일도 배구야? 네. 아, 요즘 선수 납셨어. 감사합니다. 너 아버지한테 전화 좀. 이번 주면 토요일 날 올게요. 뻥이면 죽어. 아 진짜요. 이번 주 일요일 학원 있다고? 이번 주 일요일은 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한다. 네. 눈빛이 진실인가 본데? 진짜요? 무슨 학원이 있어? 저 국어 과외요. 저녁에 있어?
몇 시부터? 6시부터. 그러면 선생님 일요일 낮에 나오나요? 일요일 낮에 나와요. 토요일 날 오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오면 안 돼요? 다 볼 수 있어? 내일인데? 그럼 일요일 날 안 돼요. 선생님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는 그거 있어요. 과학학원. 일요일 4시 와 4시. 열심히 하네. 그렇게 하는데. 과학은 잘 봤어. 대현이 일요일 4시. 웬만하면 이 시간 지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학년, 다른 반 친구들이 모이는 시간대라서 웬만하면 좀 섞어서 하고 싶지 않거든. 어쩔 수 없을 땐 해야겠지만 대현이는 일단 4시. 태원이 어떻게 할래? 4시? 일을 무슨 학원이라고? 국어학원? 영어 몇 시부터라고? 6시부터. 6시부터야? 시작이? 그럼 깔끔하게 풀어오면 4시쯤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럼 4시 올래? 나머지 또 언제 올 거야? 네. 내일 거랑 모레 거가 배우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그럼 내일 거까지만 해서 지면 되는 건가? 지면은 일요일이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질 수가 없어요. 그 조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가 있는 팀이 잘하는 팀이 된 거야? 아니 다른 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도 스포츠는 모르는 거니까. 질 수 있으면 일요일 올 수 있는 거니? 네, 지면 올 수 있죠. 그럼 이번 주만 딱 마지막이야. 이번 주만 너는 그럼 월요일 날 확인 받는 걸로 해. 네. 또 다른 한이 괜찮아? 가원아 진짜 죽기살기로 풀어가야 돼. 풀 수 있는 것들은 알았지? 내가 알았지? 지호도 이 시간 괜찮니? 오케이.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지방선거일인 거 다들 알고 있지?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클리닉만 오전에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공개. 요거 두 가지 잘 체크하세요. 이건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유지.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 한 번만 클리닉 수업 오전에 당겨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약속을 지켰네. 뭐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갔다 왔어? 네? 노래방? 저요? 네. 노래방 갔다가 학교 교문 닫히고 다시 반으로 집합해가지고 재미없어. 뭐야 이제 또 시작되니까. 뭐가요? 근데 문제는 일요일까지예요? 저거 7시까지. 다시 방금까지 한 번 더 말할게.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항상 뭐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대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4주라서 4차로 끝나지 않죠. 아마 이번에도 열심히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잘 수행을 한다면 한 7차? 8차까지 가게 될 거고, 또 여전히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그런다면 4차도 못 끝내고 또 시험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만 클리닉 오전 10시에 네, 진짜 죄송한데 다음 주 수요일에 성구라 학교 앞가서 과외를 오전으로 따겠다는 뭐야 성원아, 뭐야 이씨, 안 오는 줄 알고 있었더니 온 거야? 아 성원이 살짝 변동. 야 그건 왜 흔들어? 아니다, 다 모인 거네 그러면. 기특하네 그래도. 왜나 맞춰주지? 어? 강원도 가보셨지? 고개를 약속했는데 왔으니까 잘했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이 발인이었어 소원아? 네.
고생하고 왔다. 자, 저거 다시들 체크하세요. 10시가 오전 10시인 거예요? 오전이지. 몇 시까지요? 쌤 성과. 그러세요. 선생님 몇 번을 말해. 수요일은 수학이 담당하고 있는 날이야. 수학이 가져가는 날이라고. 그걸 왜 다른 과목한테? 수학 오후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오전 프레임은 학교 거고 그 학교에서 뺐으니까 학원이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제 한번 바꿔봐. 몇 시까지? 응? 몇 시까지? 뭐가? 클리닉? 예. 마찬가지로 오늘 나가는 과제까지 마무리가 되고 선생님이 준비한 플러스 프린트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일찍 가. 근데 안 되면 당연히 3시간 동안 하는 거잖아, 원래. 자, 그럼 우리 또 다 모였는데 남은 한 20분 정도만 열심히 하고 가자. 자, 165페이지 보세요. 1147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보충 교재까지 지금 선생님 알고 있기로는 교재 클리닉까지 완성된 사람이 한이하고 강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나머지 친구들은 준서는 거기 경희수 쪽 X돼 있던데? 클리닉이요? 부등식까지 됐는데 경희수 X돼 있던데? 저기 수녀 중까지 다 있는데. 진짜? 그러면 클리닉 선생님이 체크 잘못했나 보네. 그럼 준서까지. 진짜 우리 반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게으른 녀석들이 있어. 저 뒤에 하면 해. 자기의 성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소홀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귀 열고 들어봐. 이게 3의 배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4자리 단수만 만들면 되는 거라면 1000의 자리는 0을 못 넣으니까 6, 7, 8, 9 넷 중에 하나 넣을 거고 그래서 4가지. 100의 자리부터는 1000의 자리에 사용될 수 하나는 빠지겠지만 이제부터 0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100의 자리도 또 4가지. 10의 자리 3가지, 1의 자리 2가지. 그렇게 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말하면 3의 배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제 가지고 있는 저 숫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나올 텐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그냥 4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3의 배수를 원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근데 3의 배수를 만들려면 각 자리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들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3의 배수.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이 문제는 가자. 제일 먼저 1000의 자리에 뭘 넣을 거냐, 100의 자리에 누구 넣을까, 10의 자리에 어떤 거 넣을까, 1의 자리 누구 중에 고민할까가 아니라 내가 사용해야 되는 4개의 자연수가 누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합했을 때 뭐가 되는 수를 기준으로 3의 배수가 되는 수를 기준으로 먼저 뽑아놔야 되는 거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나중 문제고 내가 어떤 숫자들 가지고 4자리를 만들지를 고민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숫자 4개 뽑을 거지? 네. 맞아? 근데 그 4개의 합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4개의 합 중에 제일 작은 건 이렇게 4개 더할 때 제일 작은 거 맞나? 네. 얼마 나와 그러면 더하면? 21. 21. 합의 범위가 21부터 최대 얼마까지 나오니? 이렇게 더한 경우 결과 중에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값들이 되는 거 맞나? 네. 그럼 그게 얼마야? 32.
32 되는 겁니까? 30. 30. 30 되는 건가? 네. 맞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4개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된 4개의 합이 21부터 30까지가 가능한 거야. 맞아? 그럼 경우 나눠야겠지. 경우수 잘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 합이 21이 되는 거. 누구 선택했을 때? 0, 6, 7, 0, 6, 7, 8 선택했을 때. 맞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합이 얼마가 되는 거? 24. 24가 되는 거. 세 번째 합이 27이 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합이 30이 되는 거. 30 되는 게 아까 뭐였지? 6, 7, 9, 7, 8. 6, 7, 8, 9였죠.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합해서 24가 될 수 있는 경우하고 27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 24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0, 7, 8, 9. 0, 7, 8, 9가 24니? 네. 27만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없어요. 6, 7, 8, 9가 30이고 6, 7, 8, 9 다음에 큰 게 6 빼고 0 들어가는 건데 그게 0, 7, 8, 9니까 얘들아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4개 뽑아서 더한 결과가 27이 되는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맞죠? 네. 맞습니까? 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저기 있는 5개의 숫자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더했을 때 그 합이 27이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27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3의 배수를 만들려고 하면 얘네들 중에서 누구를 1000, 누구를 100, 누구를 10, 누구를 1의 자리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사용해야 되는 숫자가 이거 4개 가지고 4자리를 만들던가 얘를 가지고 4자리를 만들던가 이걸 가지고 4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 그럼 이거부터 1000의 자리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100의 자리? 3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제일 작은 수 6789부터 제일 큰 수 9876까지 해서 24가지가 나오는 게 맞겠죠. 얘네들 가지수 똑같을 것 같은데 문제는 1000의 자리에 누가 못 들어갈까? 0. 그러면 10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3가지. 3가지만. 그럼 100의 자리는 4가지. 숫자 하나 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 2, 1 3, 2, 1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18가지. 따라서 내가 이 숫자들을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숫자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얘네들을 뭐한 거? 더한 거. 36 더하기 24가 60인가? 네. 그래서 정답 60까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우리 한번 문제 바꿔볼까? 여기서 똑같이 조건은 4자리 자연수 때 들어봐. 이번 문제는 4의 배수를 만들어달라는 문제가 나왔어. 4의 배수. 4의 배수 찾는 방법은 끝 몇 자리만 보자? 2자리. 2자리만 보자. 그럼 첫 번째 끝 2자리가 0. 선생님 기준적으로 이렇게 작은 수부터 할 거야. 0, 8. 한 번씩만 쓴다는 기준으로. 0, 8 맞니? 네. 그 다음 숫자 뭐 있지? 8, 6. 8, 6. 6으로 가는 수인 숫자 있나 없나? 6, 8. 6, 8 있겠네. 68로 끝나는 것도 4의 배수가 맞아. 그 다음 9, 6. 70이 안 되고 76 되는데? 76. 맞아? 네. 그 다음 누구 되지? 80. 80 되죠. 그 다음 84 없고 88 없고 92 없고 96. 96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의 배수는 아까는 어떤 숫자 4개를 뽑아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지를 조합하는 게 중요하지만 4의 배수를 만들 때는 끝 2자리를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1번 경우 이거 2번, 3번, 4번, 5번 1번 경우는 0과 8이 썼으면 숫자 몇 개 남았어? 3가지. 6, 7, 8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0, 8로 끝나는 4자리 자연수는 6가지. 6, 8이면 숫자 몇 개 남았지? 3개지. 3개 남았지만 1000의 자리 누가 못 들어오니까? 0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다시 여기 두 가지. 그래서 68로 끝날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는 네 가지. 맞아? 그럼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이거 몇 가지? 여섯 가지.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0이 이미 사용됐으면 여섯 가지. 0이 아직 사용 안 됐으면 네 가지라고 해서 여섯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를 더해주면 이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가 완성이 된다. 맞습니까? 그럼 5의 배수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1의 자리에 무조건 누구만 들어와야 되지? 0을, 맞아. 1의 자리에 무조건 0을 박아놓고 나머지를 말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아까 칠판에 적혀있던 배수 찾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그거에 맞는 걸 조건을 완성시켜 놓고 자릿수를 완성시켜주면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165페이지 1151번 시작해보세요. 1151번. 이번 주 일요일날 7시 1차 프린트 반드시 풀어서 오고 또 하나 예. 그리고 하루 뒤 월요일날 또 정규 수업 시작하죠. 그 정규 수업 때 숙제 미리 말할게. 순위할 끝까지 그러니까 조합 전까지. 우리 월요일날 해와야 되는 과제는 교재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당연히 클리닉도 이때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야 되는 클리닉도 순위할 끝까지